자, 두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재명 파워맨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최동석 인사처장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의 문재인 비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최근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민주당 계열 역대 정부의 흐름 속에서 문재인 정부 쪽과 이재명 정부 쪽은 상당히 많이 좀 다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를 표방을 하고 있죠. 예. 진보 보수를 넘어서겠다. 능력 있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을 쓰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기조고, 문재인 정부는 그거와는 좀 달랐죠. 도덕주의,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 뭐 이런 이제 약간의 이념적인 것을 조금 더 앞세우는 그러한 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등용되는 인사 중에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사들이 또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이제 집권 초구하니까 뭐 요 정도인데, 이게 지난 총선 때의 이른바 비명학살과 맞물리면서 좀 뒤로 갈수록 이른바 조금 거리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동석 인사처장의 문재인 비판도, 이 최동석 인사처장이 상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라는 식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동석 인사처장 어떤 인물인지 프로필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동석 인사처장, 인사혁신처장 하면 어쨌든 인사 관련해서는 뭐 중책을 맡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 파워맨 중에 한 명입니다. 새로운 인물이죠. 자, 1955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춘천고 성균관대 경영학과 졸업하고요. 독일로 유학 갔습니다. 독일에서 경영학 석사 박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도 독일식 인사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 새로운 인사혁신처장의 인사 방향이 향후에 어떻게 바뀌나 아마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인사조직개혁팀장을 맡았고, 교보생명에서도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성취 예측 모형 인사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등등 책을 여러 권 인사 관련해서 그런 책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임명되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발끈했습니다. 발끈. 저를 상대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 뉴스를 유포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청담동에서 술을 먹었다. 그때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참석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때 김의겸 전 의원이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것과 결부해서 김의겸 전 의원이 이번에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임명이 되니까 두 사람이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당시에 이 최동석 처장이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감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집에서 첼리스트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신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과거 행적을 안다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 인간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분석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제 최동석 처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청담동 첼리스트 이 술자리 사건은 이 가짜 뉴스인 걸로 이미 지금
재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임명 소식을 듣고 발끈 한 거죠. 자, 최동석 소장이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인사에 대해서 그 내용 조금 훑어보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낙검수 멤버였던 이 김용민 목사의 외삼촌입니다.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그런데 김용민 목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 최동석 처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 내용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동석 그 처장이 얘기하는 인사와 관련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성, 사생활 등이 아닌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검증을 해야 인사 실패가 반복되지 않는다. 도덕이나 사생활을 서양에서는, 서구에서는 검증하지 않는다. 그건 자기 내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서 검증하려면 6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맡아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맡아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의 의도가 뭐였나, 또 그래서 성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6가지를 살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을 검증할 수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내가 뭐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뭐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 앞으로 하겠다는 이 말, 이건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미래의 행동을 유추해서 사람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최동석 혁신처장의 기본적인 사람을 보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의 인사 조직 분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한국 관료사회의 문제점, 이게 이제 인사혁신처장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짚었는데, 특히 품위제도의 문제점, 이걸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품위제도라는 게 하나의 의사결정, 밑에서 어떤 사람이 의견을 올리고 위에서 단계를 거치면서 그 계속해서 그 개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이 사인을, 결재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의사결정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제일 마지막에 사인하는, 거기에 이제 집중이 돼 있죠.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인한 사람들이 이제 공동 책임을 지는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최동석 처장은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급자들은 상급자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자율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위가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은 줄어들고 권력은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돈은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공부를 안 하고 위에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이런 것이 현실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품위제가 아니라 단위 업무 담당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단위를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겁니다. 업무 하나를. 그래서 그 사안에 적합한 인물을 골라서 직위에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업무 검토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서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직무 만족도나 책임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언제 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어떤 무능한 사람이 이제 연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위에 결정을 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이런 일, 무임승차하는 일, 이런 일이 이 단위 업무 담당제 제도를 도입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제 공무원 인사 시스템에 이 최동석 처장이 이 단위 업무 담당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강하게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어떤 인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최동석 처장의 생각이 어땠는지 이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동석 처장이 유튜브를 본인이 운영을 하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있고 또 다른 유튜브에 또 출연해서 한 얘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좀 발췌를 해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뭐 편의상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문재인은 고위공직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다. 국민이 선출한 일군으로서의 자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문재인은 자신이 임용한 그들의 야비한 그들이라는 게 이제 최동석 처장은 이낙연 전 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칭을 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임명한 그들의 야비함, 잔인함, 무능함을 넘어 불법적 행동 등에 대해서 무섭게 징치하지 않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과오를 문 전 대통령이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은 이낙연과 윤석열의 행동에 대한 진위도 분별하지 않았고 그들이 저지른 선악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저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었다라고 하면서 멍청했다는 말 이외에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인으로서 문재인의 인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경한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살아야 할 인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존경심과 별개로 고위공직자로서의 평가는 엄격해야 하는데 한국 정치를 이토록 처참하게 망친 잠본인이 바로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나름대로 이제 인사평가 점수를 매겼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점,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아주 높은 점수, 반면에 문재인, 윤석열, 한덕수 등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마이너스 점수를 줬습니다. 문재인은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이웃, 훌륭한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존경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문재인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연인 문재인과 고위공직인 대통령 직무를 맡은 담당자로서의 문재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인사 조직에 무식한 사람들이 문재인을 꼬드겨 정치판으로 끌어들였다.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지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말을 듣고 함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일단 정치판에 들어왔으면 압도하는 전문성을 가진 참모들을 기용해서 사직생의 심정으로 정치를 했어야 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결과는 최악의 산출문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하면서 문재인을 정치판으로 끌고 들어와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대가리 박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최동석 처장의 유튜브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 이른바 친문 세력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이 날카로운 아주 매서운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문재인을 만든 사람들 줄 세우면 앞줄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해서 최동석 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양아치를 누가 책사로 기용했나 한심하다. 이렇게 이 정도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인사, 이때 이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렇게 이제 임명됐을 때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또 처장이 어떻게 했냐면 어떤 반성도 없이 전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보내는구나. 예, 이렇게 맹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어쨌든 노영민 전 실장, 임종석 전 실장, 양정철 전 원장, 또 전해철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렇게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최동석 처장이 비판을 했습니다. 아마 친문 그룹들,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이 최동석 처장이 인사혁신처장을 맡은 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인사 관련된 요직을 맡은 것, 이것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 친문 그룹과 또 이재명 이 그룹 간에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것이 조금씩 어떤 좀 틈이 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낙검수 멤버 김용민 목사의 외삼촌이라고 최동석 그 처장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김용민 목사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꾸 그 나랑 최동석 처장이랑 외삼촌이라고 이런 거 거론하지 마라. 의절했다. 최동석 처장과 자신은 의절했답니다. 뭐 이유 같은 건 제가 모르겠는데 의절했다라고 하면서 최동석 처장은 인사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벌주의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김용민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또 어떤 근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제가 거기까지 찾아보지는 못했고, 김용민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봤을 때 최동석 처장에 대해서 김용민 목사는 비판적이고 인사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자신이 보기에는 그러한 경험이 아마 좀 뭐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과는 의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포커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떤 인물인가, 또 최동석 처장이 갖고 있는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것인가, 또 그에 대한 또 이 친문에 대한 최동석 처장의 비판, 그리고 김용민 목사의 얘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댓글 간단히 살펴보고요. 마지막 주제, 강선우 계속되는 여진 강선우 의원 관련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